국정감사 처음 질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첫 질의를 원래 진선미 의원님께서 하시게 됐는데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육위가 여야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또 오늘도 우리 조정훈 간사님께서 어떤 학부생에 대한 차별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우 공감하고 교육부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입학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낳듯이 대학원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력이라든가 논문 쓸 어떤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세력 혹은 특정 지도 교수 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논문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현재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도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했고 물론 박사 논문 제출도 했었고 여러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심각한 논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국민대학에서도 논문 검증을 해왔지만 저희가 이것이 국민대학 논문이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 저희 의원실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번에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충분히 통제하거나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표절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교육부에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논문과 관련된 질의는 원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께 하려고 했는데 김지용 이사장이 이제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조 장관님께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헝가리 계신 교포분들 김지용 이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게 되면 저희 의원실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영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분이나 흘렀네요. 장관님 혹시 그 논문 혹시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직접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직접 읽어보진 않았죠. 표절률이 보통 이제 10% 이하를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대학교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15% 정도로 그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국민대학교 관련돼서 예, 국민대학교 관련된 아니 이 내용 말고 예, 그 가이드라인. 예, 국민대학교는 15% 안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국민대학에서 평가를 했는데 카피킬러 뭐 등등해서 이제 심사위원단이 했는데 12%, 17% 정도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대 검증 상황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카피킬러 구입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9%나 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게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민검증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민검증단이 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내용들 아마 관련된 자료 보셨을 텐데 혹시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러신가요? 이게 2008년에 이제 검증단이 구성이 돼서 했는데 여기서 이분들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다.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 출처 표시 뭐 147쪽 가운데 제대로 표시된 쪽수 뭐 8쪽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다가 그 국민대학교에서 제안된 내용은 더 심각한 내용인데 H컬처라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다른 논문들도 아예 통으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중앙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김영진 분야도 전혀 다릅니다. 이 논문을 수지까지 같이 똑같이 쓰고 논문 제목도 역시 같이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게 됐고요. 중앙대학교의 박사학위 체육학 논문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면서 김필승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면서 수치 오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니, 더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있어서. 표절률이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경우가 한 20% 이상인데요. 그 정도 남아가지고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마 제 처의 성격상 그럼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장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표절률만 가지고 이렇게 표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뭐 표절에 대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때 이 논문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제가 그러는데, 자,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그때 교육부 장관께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이를 직접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예고까지 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7일 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내용을 갖다가 김건희 방지법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바뀌게 됐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기 보게 되면 교육부 장관이 학술 진흥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육부가 직접 표절 논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자기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님, 이 내용 왜 빠지게 된 겁니까? 네, 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대학의 자율성 침해 또 규제 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그 규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직접 행정 예고까지 하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다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찰질 미루게 됐고,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7개월 뒤에 이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법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부분만 빠졌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을 갖다가 교육부 차원에서 검증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저걸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특정 그런 분의 그런 그걸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규제 그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그 우려 또 자체 규제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한 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학문 연구 수준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표절 논문들이